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12장 정신건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2주 후에 15일 날이 있는데요.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는 이미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 이론에서 웰빙 이론에서 잠깐 나왔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긍정적 정신건강에 대한 소개입니다. 긍정적 정신건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스 앤 워터맨이 2003년도에 한 내용인데요.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정신건강, 긍정적 정신건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서적 웰빙은 긍정 정서의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은 개인의 원활한 기능 수준과 적응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웰빙은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긍정심리 치료가 있는데요. 긍정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의 3요소는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적극적인 삶, 적극적인 태도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삶의 의미, 이 세 가지 측면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증진함으로써 정신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심리 치료입니다. 포지티브 사이코테라피, 긍정심리 치료,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3요소, fun, 의미, 그리고 적극적인 삶, 그와 관련되는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적극적인 삶, 참여적인 태도라고도 얘기되는, 그리고 의미, 삶의 의미, 이 세 가지를 증진함으로써 정신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긍정심리 치료는 우울증에 매우 큰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예방이라고 있는데요. 긍정예방 자신의 강점 개발을 통해서 우울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 예방입니다. 자신의 강점, 자신의 덕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울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키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니키 원리.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확장하여서 현실 생활에서 발휘함으로써 정신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니키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덕목을 확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면서 정신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니키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PPT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긍정적 정신건강에 관한 관점. 진정한 정신건강은 부적응 혹은 장애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행복하고 자기 실현적인 삶을 사는 것,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자기실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정신건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웰빙으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입니다. 심리적 웰빙으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인데, 심리적 웰빙은 마리 야호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리 야호다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했는데, 이상적인 정신 건강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상적인 정신 건강 상태를 지칭합니다. 마리 야호다는 심리적 웰빙의 6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심리적 웰빙의 6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의 통제. 두 번째,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세 번째, 자율성. 네 번째, 개인적인 성장.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을 수립하는 것. 여섯 번째, 자기 수용.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수용. 이 6가지를 심리적 웰빙의 6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의 통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개인적인 성장, 인생의 목적의 수립, 자기 수용을 들었습니다. 웰빙 치료는 웰빙 치료, 심리적 웰빙을 통한 웰빙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사용하여서 이 방금 얘기한 이 6가지 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6가지 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웰빙 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실현으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실현으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로 불려지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을 발휘하려는 성향이 선천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자기 실현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실현 성향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현 성향은 2가지의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실현 성향은 2가지의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심리적 기질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발현하려는 그 신체적, 심리적 기질을 유지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성향이 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이 지닌 모든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발휘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잠깐 기다리세요. 네, 미안합니다. 밖에서 약간 소리가 들려서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는 인간 누구에게나 자기 실현적인 성향이 탑재되어 있고 그 자기 실현 성향은 2가지의 방향성을 가진다. 첫 번째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기질을 유지하고 나타내는 발현하는 성향, 그리고 두 번째 그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발휘하려는 경향, 이 2가지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제시를 했는데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3가지 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성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존적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경험을 음미하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실존적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이 힘들던 어렵던 실패로 갔던 성공으로 갔던 간에 그 경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유연한 자기 개념으로 이런 경험들을 통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특질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역경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역경이 아닌 순풍에 돛달고서 이렇게 순풍으로 다 가는 인생 시기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큰 성공을 이루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격 특질이 이런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 특질이 또한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47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 지나서 극단적인 스트레스에도 저항력을 나타내며로 시작되는 문단인데요. 고난과 역경을 유난히 잘 견디면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질을 지칭하기 위해서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심리적인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어떤 아동들은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심리적인 탄력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는 아동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동들도 존재한다. 그 사이에는 심리적인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숙한 방어 기제. 우리 교재 347페이지 중간에 보면 11번째 줄에 보면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한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나 충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승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재구성하는 유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타 활동으로 연결하는 이타주의 등이 대표적인 성숙한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대처 방식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응과 대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효과적인 대처 방식은 347페이지 아래서 7번째 줄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는 문제 초점적 대처가 바람직하고요.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정서 초점적 대처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상황에 적절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 강점과 덕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쪽에 몇 번 나왔습니다. 6가지 성격적인 덕목, 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등의 성격적인 덕목, 그리고 하위 분류로서의 성격적인 강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성격적인 덕목과 강점을 개발하는 것. 마지막으로 전생에 걸친 긍정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전체 생애에 걸친 긍정적 정신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단계마다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 인생에서의 주어진 과업이 있습니다. 그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에릭슨은 그 과업을 잘 수행하는 데에서 신뢰감, 자율성, 유능감, 정체감, 아이덴티티, 친밀감, 생산성, 자기 총합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밸리언트라는 사람은 2004년에 긍정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밸리언트가 긍정적인 노화에 영향을 주는 7가지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의 활용, 안정된 결혼 생활, 규칙적인 행동, 교육받은 횟수, 정상적인 몸무게, 알코올 남용을 하지 않는다, 흡연을 하지 않는다. 그 7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정신 건강에서 심리적 웰빙, 그리고 자기 실현을 통한 긍정적 정신 건강, 그리고 성격 특질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전생에 대한 긍정적 발달, 전생에 걸친 긍정적 정신 발달, 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 모델인데요. 예방 모델. 우리가 이제 긍정적 정신 건강에서 얘기하는 예방 모델은 기존의 질병 모델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기존의 질병 모델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질병 모델은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 질병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병 모델은 정신장애 예방에는 좀 부족합니다. 기존에 드러난 증상을 드러내서 치료하고 호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리 어떤 정신장애를 예방하는 것에는 이 질병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모델에서 예방 모델로의 전환은 어떤 증상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치료에 집중하는 데서 인생의 전반적인 행복이나 성장으로 시야를 넓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성장 모델은 성장지향적 예방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병 모델에서 성장 모델로의 전환에서 우리가 성장 모델과 질병 모델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 4페이지에 있는데요.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 모델은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품이나 강점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장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인데요.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인데 이것은 신체적 건강이 기본이 되고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보는, 즉 생물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